안녕하세요. 대구 경혜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사교사 차경호라고 합니다. 정현두 선생님과 함께 대주제 2 부분의 집필을 맡았습니다. 주제 1부터 7까지는 앞에서 정현두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제 8부터 14까지는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제 8, 가보개혁,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다입니다. 가보개혁하면 외울 것도 많고 어려워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래도 왜 가보개혁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가보개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가보개혁이 성공한 개혁인지 실패한 개혁인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에게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소주제별로 가보개혁 단원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두 개의 드라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미스터 션샤인, 그리고 오른쪽에 녹두꽃. 각각 2018년과 2019년을 대표하는 사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극에도 가보개혁의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미스터 션샤인에서는요, 민중의 입장에서 가보개혁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인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비가 풀려나고 그 노비가 오히려 주인에게 복수를 하려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녹두꽃은 일본의 개입으로 경복궁이 점령된 상태에서 가보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실감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이 비록 우리나라의 전근대와 근대를 나누는 개혁이지만 또 일본의 개입이 있었다는 부분,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좋죠. 이 두 드라마의 영상 클립을 동기부여 차원에서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제 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기에 보면 먼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의 뿌리를 흔드는 노비제도 혁파.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고 성리학의 근간은 신분제도인데 조선이 바로 그 근간인 신분제도를 부정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죠. 왜 당시 사람들은 신분제도를 포기하면서까지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주제 열기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가보개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주제에서 우리가 먼저 가보개혁의 흐름을 한눈에 흐름 파악하기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우리 가보개혁을 하다 보면 항상 좀 어려운 것이 시대적인 흐름, 시간의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특히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가보개혁 이것이 막 뒤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기가 쉽고 선생님들도 이것을 인식시켜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먼저 시대의 흐름을 좀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가보개혁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보개혁을 상징하는 두 개의 기구가 있죠. 물론 교정청 같은 경우에는 가보개혁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가보개혁의 어떤 그 출발을 깔아놓은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교정청이 사라지고 군국기무처로 대처되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보개혁이 일본의 개입에 의한 어떤 타율적인 개혁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도한 자율적인 개혁인가 자주적인 개혁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좀 논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에 보면 저 뒤쪽에 있는데요. 앞에 끌어왔습니다. 가보개혁을 그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어떤 세력이 주도를 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보개혁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 뭐 1차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직 내각, 그리고 뭐 1차 개혁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고 2차 개혁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과연 중요할까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입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도표로서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싶으신 분은 도표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활동을 좀 주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 도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수업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두 개의 사진을 실어 놓았는데요. 먼저 왼쪽에 근대적 재판과 오른쪽에 교육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대적 재판제도와 교육제도는 신분제도 철폐와 함께 당시 사람들이 세상이 변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다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
행정관, 지방 행정관에게 재판을 받고 전근대적인 고문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피고의 인권 그리고 한 명 한 명 모두 법에는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어떤 재판소의 설치 그리고 예전에는 양반을 비롯한 주요 계층만 교육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어떤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보개혁이 무엇을 추구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와닿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사진을 중심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네, 그 아래 자료 톡톡을 보면 개혁의 방향키라고 해서 홍범 14조 사료를 실어 놓았습니다. 이 홍범 14조 사료는 가보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었고 또 다른 교과서에도 대부분 실려 있는데요. 가보개혁의 방향과 또 당시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가보개혁의 한계를 모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평가라든지 활동에서 이 홍범 14조 사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소주대 두 개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어, 세 번째 소주제로 가보개혁은 무엇을 이루었을까?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가보개혁은 과연 성공한 개혁일까요? 실패한 개혁일까요? 어떤 분들은 가보개혁이 갑신정경과 동학을 잘 계승한 제도적으로 완성했다고 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것이 흐지부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것이 또 가보개혁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학생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진이 두 장 나옵니다. 왼쪽에는 단발한 고종의 모습입니다. 이 단발은 당시 어떻게 보면 을미개혁의 상징과 같은 사건이었는데요. 고종은 과연 단발에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단발을 허용한 것일까요? 또 오른쪽에 보면 러시아 공사관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종은 왜 러시아 공사관을 주목했을까요? 당시 러시아라는 나라의 힘 그리고 도성에서 가장 큰 러시아의 공사관 건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관파천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이제 삼국 간섭, 을미사변 이런 내용들을 다 실어 놓았고요. 그래서 아관파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서는 항상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이지만 과연 아관파천이 바람직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고종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나라의 회복을 꾀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종의 선택 그리고 또 다른 상상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물 톡톡에서는 그 명성황후와 민비 이 두 가지 호칭을 가지고 인물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황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민비라고 하는데 그 호칭 자체에 사람을 평가하는 관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인물을 제대로 평가해보고 그리고 자신만의 평가 기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제를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딱딱하다면 얼마든지 딱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보개혁 수업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다양한 상상과 토론이 가능한 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교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자기만의 수업 디자인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